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. 안녕하세요.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? 네.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요새 산에 푸르름이 더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얼마 전에 산에 한번 올라갔다 왔거든요. 네. 어디 올라갈 산 때는 다녀오셨어요? 가까운 산,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요. 네. 올라갈 때 너무 힘들던데 올라가서 자연을 딱 바라보니까 마음이 순하가 확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연만큼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분들도 요새 그 여름 됐는데 좀 뭐 산이나 숲 같은데 좀 최근에 가보신 적 없으세요? 요즘 벌써부터 계곡 찾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계곡 근처에서 닭볶음탕도 먹고. 음식도 네. 먹고. 네. 맞아. 담가다가 먹고 맞아, 해야 맞아, 돼요. 맞아. 벌써 그런 철이 왔어요. 그죠? 네. 저 얼마 전에 산속에서 캠핑했어요. 누구랑 가셨어요? 아, 단체로 다 가서 캠핑했는데 후회해서.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맞아. 맞아요. 그쵸? 그렇죠. 아직까지는 그렇죠. 많이 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숲에 하면 또 여름 하면 숲에 우리 곤충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생각나는 거 이제 잠자리, 또 장수풍뎅이, 네. 사슴벌레 이런 거 생각나요? 사슴벌레 어렸을 때 가지고. 그죠? 싸움 붙이고 매미, 이렇게. 매미. 매미.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곤충들하고 많이 놀기도 하고 관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. 요새는 그런 곤충들을 볼 수가 잘 없는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러고 보니까 사실 곤충 본지가 장수풍뎅이 이런 거 못 네. 본 지 꽤 오래됐죠. 오래됐죠. 사슴벌레는 맞아요. 초등학교에 그 우리 샤를렌가에 조그맣게 넣었던 게 뭐죠? 거기 넣는 이후로는 구경을 못했어요. 네. 이렇게 막 구경하잖아요. 이렇게 싸움 붙이고 애들. 맞아요. 요즘 환경 오염에다 공해 때문에 많은 곤충들이 서식지를 잃고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 한 곤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아무리 우겨봐도 생뚱맞거든요. 어쩔 수 없네. 저기 개똥 무더위 내 집인걸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아시죠? 노래하지 마. 아, 노래는 아는데요. 하지 마세요. 맞아. 네. 하지 마라 그냥 가지 마라 지금. 맞아요. 응용력 좋다. 네. 그 개똥벌레죠 제목. 맞아요. 신영원. 나 그 노래 되게 신영원. 좋아했는데. 네, 맞아요.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개똥벌레. 네. 그런데 이 개똥벌레가 네. 요즘은요, 거의 없어졌어요. 개똥벌레. 네, 그런데 이 개똥벌레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? 쇠똥부리? 네, 바로 반딧불이에요. 개똥벌레와 반딧불이. 반딧불이? 네. 아, 개똥벌레가 바로 반딧불이었군요. 그 왜 꼬리 부분에서 불 나오는 그 곤충 맞죠? 그래요, 맞아요. 그래요. 반짝반짝. 사실 저는 이게 같은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이 반딧불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네. 반딧불은 이 반딧불이가 내는 불빛을 말하는 거고요. 원래 이름은 반딧불이라고 합니다. 반딧불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내 어릴 적에는 그게 굉장히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네. 같이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걸 호박꽃에 이렇게 넣으면 호롱불처럼 되게 돼서 오, 예쁘겠다. 그런 거 갖고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. 네. 근데 요새는 그 반딧불이를 거의 볼 수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전에는 정말 이 흔했던 반딧불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. 네. 반딧불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여 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네,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중에 8종 정도가 들어와서 살았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면서 네. 지금은 3종이 남아있는데요. 네. 바로 애반딧불이, 웅문산 반딧불이, 늪 반딧불이 이렇게 3개만 남아서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훈련할 때 잠깐 한번 봤거든요. 네. 그때 빼놓고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했어요.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. 반짝이나요? 근데 그 옛날에 우리 다 사자성어 중에 그런 거 있었죠. 형설지공이라는 네, 거. 네. 그게 형자가 그 개똥벌레 형자였던 걸로 기억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게 막 중국의 누구였죠? 그 유명한 누구 한 분이 송강. 맞아, 송강. 그분이 되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네. 그게 그 개똥벌레에서 나온 불빛으로 공부했다는 그런 사자성어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 그게 개똥벌레였는데 그게 진짜 네. 형설지공이 그런 게 가능할까요? 일단 뭐 저희들 이렇게 궁금하잖아요. 그럼 다른 분들도 궁금했겠죠. 네. 곤충 연구가가 한번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. 진짜로요? 실제로 이 반딧불이의 불 있잖아요. 그게 네. 한 마리당 3럭스 정도라고 하는데 잘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. 잘 모르겠잖아요. 그러니까 사무실의 밝기 정도가 보면 한 500럭스예요. 그러니까 이 개똥벌레가 한 200마리 정도 있으면 열심히 충분히 모아야겠네요. 책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다 할 수 있는데 어. 단 이게 불이
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그 가능은 기능적으로 가능은 가능은 하다는 네. 거죠. 그런 상황에서 공부했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일일 것 같긴 한데. 정말 많이 모았겠죠. 그때. 공부하려다가 지치겠네요. 네. 그 사실 곤충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불을 내뿜는 거는 사실 유일할 것 같은데. 네. 근데 이런 곤충들은 좀 생물학적으로 좀 이런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이게 개똥처럼 흔하다라고 해서 개똥벌레라는 이름도 붙여졌었던 개똥처럼 건데. 네,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반딧불이를요, 대표적인 환경 지표 곤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. 환경 지표 곤충이요? 네. 그게 뭐 어떤 의미예요?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환경 지표 곤충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청정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북 무주군에 있는 남대천 일대 여기가 이 반딧불이 서식지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. 네. 그 밖에도 경북의 영양 같은 곳도 반딧불이 특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슬기 있죠? 이렇게 쪽쪽 네. 먹는 거. 그 다슬기를 반딧불이가 먹는다고 해요. 반딧불이가 다슬기를 먹어요? 이게 빨아먹어요. 네,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, 반딧불이 먹이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네. 다슬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. 네, 하네요. 신기하네요. 난 반딧불이가 아까 뭐라고 다슬기를 먹고 사는지 나 처음 알았거든요. 곤충이라서 무슨 꽃 먹고 저는 막 그럴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왠지 서울대공원에 가면 반딧불이 많을 것 같네요. 근데 나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. 그 아까 반딧불이하고 뭐라고 장수하늘소가 네. 그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보호하는 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흔할 때 좀 잘 지켰어야 되는데 맞아요. 잘 보호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그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선정해서 우리 지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맞아요.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방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할 때 맞아요. 잘 지켜줘야 되는데 네. 그러지 못한 동물 중에 곤충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. 뭐죠?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나비 보신 적 있으세요? 서울에서? 그래 요새 나비도 잘 못 봤다 정말. 어렸을 땐 그죠? 진짜 많이 봤는데 옛날에 텃밭에서 신경을 안 배추 썼나 위에 보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어릴 때는 사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 따뜻한 계절이 되면 나비들 쉽게 볼 수 많이 있었는데. 했죠. 이게 잠잘 때 들어가고 잡고. 요즘에는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요. 이 나비처럼 흔한 곤충도 사실 없었어요. 네. 나비랑 관련된 뭐 속담 이런 것들도 많았던 게 네.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어르신들이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은 행운이 찾아온다. 그래서 아싸. 아싸 보란나비. 그럴 줄 알았어. 그렇군요. 네,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흰나비를 보면은 뭐 그날 하루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. 흰나비. 네네네.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좀 친숙하고 네. 흔한 곤충이 나비인데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전통 물건들 보면 나비 모양 굉장히 많고요. 그렇죠. 그림에도 많고 장신구도 많은데 진짜 요즘에 실제로 본 적이 좀 없는 맞아. 것 그런 오히려 것 같아요, 부러지 진짜. 같은 데서만 보고 네. 실제 요새 생각해보니까 나비 진짜 못 봤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나비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잘 알고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나비에 관련된 퀴즈를 좀 준비해봤거든요. 그래요? 퀴즈. 그래요. 또 이렇게 퀴즈 풀어봐야 오래 가죠. 네, 네. 여기. 자, 나비를 관찰하려면 네.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? 수연. 봄. 그렇지. 봄일 것 같은데. 저도요. 딱 피면서 같이 나비가 확. 근데 문제를 낸 네. 거 보니까 봄이 아닌가 보네 또. 그렇죠. 역시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봄이 아니에요? 파악하셨습니다. 여름입니다. 여름이요? 네, 나비가 활동하기 굉장히 가장 적정한 온도가 30도에서 37도 사이래요. 더운 걸 좋아하는 네, 친구네요. 네. 지금이랑 좀 비슷한 온도네요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네. 6월쯤 이때 여름이죠,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이 나비가 활동하는 시간도 있어요. 네.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. 아, 조기 근무하네요. 부지런한 친구네. 근무 시간 너무 괜찮다. 근무 시간 괜찮죠?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비들이 그런데 네. 뭐 해가 뜨기 전이나 뭐 해질녘쯤에 활동하는 뭐 나비들도 종류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. 네. 자, 어쨌든 간에 이제 여름이었고요. 네. 두 번째, 나비가 가장 좋아하는 색의 꽃은 꽃? 무엇일까요? 색? 무지개 왠지 색 안에 노란색? 있습니다. 무지개 색하네요. 네. 나비가 가장 좋아하는 왠지 색. 화려한 걸 노란색. 좋아하니까. 네. 또 노란색이나 화려한 색을 좋아할 것 같긴 해요. 저도 주황색이나 빨간색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주황색. 흰색? 네, 주황색? 흰색. 좀 뒤로 가주세요. 하남. 보. 보라색? 보라색? 보라색이에요. 정말요? 네. 오. 되게 약간 좀 의외죠. 무서운 색깔일 것 같은데 느낌상. 그렇잖아요, 사실은. 근데 붉은색을 좋아하는 호랑나비랑 푸른색이랑 또 흰색을 좋아하는 배추흰나비까지, 네.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붉은색부터 파란색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보라색 쪽으로, 보라색 꽃으로 나비들이 몰린다고 해요. 네.
의외죠. 네. 보라색 꽃 별로 이렇게 많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.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어찌됐든 보라색이었고요. 자, 마지막. 나비는 네. 꿀만 먹는다? 아니까 이러니까 이제 또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너무 뒤에 좋아하네. 올렸어. 꿀만 먹는다? 그러면은 아니야. 아우, 많이 똑똑해지셨어요. 사실은 대부분의 나비들이 네. 이제 꿀만 먹는데요. 그렇죠. 예외인 나비들도 있어요. 네.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. 대왕나비라고. 뭘 먹을까요? 동물의 변을 먹는, 아. 변을 먹고 사체도 먹는데. 정말요? 사체? 네. 시체? 네. 그 대왕이 아무래도 대왕이가 좀 길어서 그런가? 나비가 대왕이 좀 정말 네. 굵고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거꾸로 여덟팔나비 이것도 되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. 이름이. 팔라비. 얘는 팔이 이제 8개인가? 그래 역시 팔다리는 정상. 네, 거꾸로 여덟팔나비랑 그늘나비는 사람의 땀이요? 땀을 또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김치현 캐스 겨드랑이 조심하세요. 땀 많이 나니까 나비도 다니세요? 나비가 좀 꼬일 수 꽃차미가 약간 모여서 저한테 모인 줄 알았더니 다른 향기가 또 있었군요. 모기가 올 때 딱 나비도 네, 오는구나. 나비 이렇게 나비가 난 또 꽃향나서 그런 줄 알았네. 맞아요. 그리고 이 그늘나비나 뭐 거꾸로 여덟팔나비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먹는데요. 네. 자유롭게 좀 날아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물 속에 있는 염분만 쏙 빼먹고 필요 없는 물은 다 배출시키고 네, 그렇게 또 신기하다. 한다고 해요. 그런 능력이 참 부럽더라고요. 저희는 다 먹잖아요. 배출 없이. 꼭 그런 얘기할 때 나보고 얘기하겠다. 아무튼간 나비에 관한 좀 재밌는 퀴즈 몇 가지 좀 풀어봤는데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근한 우리에게 친근한 나비들이 계속 좀 없어지고 있고 아예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나비도 있어요. 뭔가 좀 미안한 느낌이 드네요. 없어진 우리 나비 때문에 아예. 없어진 거니까. 그렇죠. 네. 이게 뭐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. 환경 오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. 상제나비랑 상굴뚝나비거든요. 네. 상제나비. 상제나비구나. 네네네. 근데 이 나비가 1990년도에 강원도에서 관찰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. 또 산굴뚝나비는 한라산 백록당 근처에서만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꼭대기에서. 네, 그래서 이 상제나비랑 상굴뚝나비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멸종위기 곤충 1급에 속하는데요. 네. 1급에는 딱 4가지 종류밖에 없어요. 이 2가지 나비랑 수염풍뎅이랑 장수하늘수 이렇게 4가지 곤충. 네. 유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상제나비가 내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. 몽골에서 발견이 돼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내가 들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져서 몽골에서 발견돼서 복원 사업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. 근데 아까 1급이라고 그랬어요? 네. 곤충 1급이 멸종 위기에 있는 1급이라고 했는데 2급도 있어요. 네. 아마 지금 그 자막에 나갈 것 같은데요. 이 꼬마 잠자리, 또 두점박이 사슴벌레, 이 쇳덩구리, 또 쇳덩구리. 물장군. 이렇게 한 18종이 있다라고 그래요. 근데 이런 이름들 다 옛날에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. 쇳덩굴이나 물장군 이런 거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근데 거예요.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은 사이 이런 게 다 없어졌던 거예요. 참 되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호하는 노력이 시급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. 네. 제가 좋아하는 과학 잡지 알죠? 그 네이처. 저도 좋아해요. 네이버 검색 많이 했어요. 이거 말고 네이처. 네이처. 그 잡지에서 내가 보니까 곧 2200년에 네. 제 6번째,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예측이 있다고 그래요. 2200년에 2200년에. 놀랍지 얼마 안 않나요? 남았어요. 네이처에 나온 내용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일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. 얘기죠. 그렇죠. 무서워. 그런 네이처도 가끔 보고 그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네. 우리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고 또 개발해가지고 이 서식지가 파괴돼서 그렇대요.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, 사실은. 맞아요. 얼마 전에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그 배경이 먼 미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황무지예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대. 막 이런 이 대사가 있어요. 근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. 이 2200년도 모습일
수도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황무지가 무섭다. 되면 어떡하죠? 네. 왜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계속 멸종이 되고 있는데 매년 0.01%에서 0.7% 수준이니까 크게는 1000종 중에 7종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 무분별한 이런 개발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. 공룡이 살았던 6천만 년 전보다 무려 1000배나 가속화되고요.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무섭네요.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보던 곤충들이 더 빨리 없어진다는 네.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. 네. 근데 우리 주위에 있던 이 곤충들이 없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? 일단 뭐 사실 곤충들을 우리가 약간 하찮은 존재로 보잖아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우리 먹이사슬의 하단부에 있잖아요, 곤충이. 네. 이 먹이사슬 하단부에 있는 곤충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상위에 있는 것들도 사라지겠죠. 기본이 되는 맞아요. 거구나. 그렇죠. 먹이사슬에서.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도 위험해지겠죠. 네. 그리고 뭐 당장 나비나 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식물들이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. 쇳덩구리가 없으면 지구상은 아마 배설물로 또 가득 찰 겁니다. 그리고 그 시체들을 먹는 송장벌레, 애벌레가 없으면은 그 동물들의 시체들이 어떡하겠어요?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네.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회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곤충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맞아요. 식량도 줄어드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네. 꿀벌을 지켜라 이런 미션까지 내렸대요. 어. 대통령이? 꿀벌을 네, 지켜라. 오. 네, 맞습니다. 원래 미국에서는 이 꿀벌이 거의 한 1940년대 600만 마리가 있었는데요. 네. 지금이 한 250만 마리 정도 있으니까 거의 60%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. 네, 그리고 또 나비의 개체수도 눈에 띄게 줄면서 이 백악관이 이를 유심히 보고 나비랑 꿀벌을 이 꽃가루 매개자로 정해서 이들을 지키는 꽃가루 매개자 건강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올해에만 네. 5천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10억 원 정도의 가량을 이 꿀벌과 나비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대요.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러니까 그렇죠. 미국이 사실 이 농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환경부나 뭐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 좀 하고 있나요? 근데 우리나라도 있죠. 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고요. 나비 축제로 유명한 한평 같은 경우에는 네. 곤충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나비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무주. 아까 반딧불이가 유명한 곳이 무주잖아요. 이곳에서는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통해서 반딧불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하기로 하고 또 서식지가 발견되면은 주변 농가에 농약을 자제시키는 등 굉장히 이게 사라지는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. 축제할 때 저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근데 사실 이게 뭐 지자체나 또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실 곤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네. 환경 오염이 약간 주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. 네. 환경 오염을 좀 잘 사실 우리가 지키면서 이 곤충들을 잘 보호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이 곤충은 이 인간보다 훨씬 먼저 이 지구에 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. 그만큼 이 곤충들이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는 이 증거일 텐데요. 그런 이 곤충들이 점점 이 수마저 줄어든다는 것은 이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?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!